동해 심해가스전 개발 사업 이른바 대왕고래 프로젝트 1차 탐사 시추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정부는 유망성 구조를 파악했을 때 석유 시스템이 양호하게 있는 것을 확인하고 향후하려는 탐사 시추 작업을 지속적이고 일관성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유인창 경북대학교 지질학과 명예교수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교수님 먼저 이야기에 앞서서 대왕고래 가스전 시추 사업 이 경과부터 좀 짚어주실까요? 동해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시작된 거는 2023년도부터입니다. 한국석유공사가 단독으로 이제 그걸 시추를 했는데요. 그 이전에는 호주의 우드사이드사라는 석유 회사하고 합작으로 탐사 활동을 벌이다가 2023년도에 우드사이드사가 철수를 합니다. 그 이후로 2023년도 한국석유공사는 우리나라 단독으로 시추를 하면서 액트지오라는 사에다가 기술 자문을 맡기죠. 1년 동안. 2024년도 1년 동안 시추 준비를 해서 2024년도 말서부터 2025년도 2월 6일까지 시추를 한 게 지금까지의 경과입니다. 예, 저희가 그 CG로 준비한 것이 있는데요. 그 2023년 2월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부가 심해 기술 평가 기업인 액트지오에 심층 분석 의뢰를 했습니다. 이후에 분석 결과를 액트지오가 제출을 했고 결국은 석유공사가 이제 시추선입니다. 웨스트 카펠라호 이번에 실제로 대왕고래 시추를 한 이 선박이 될 텐데요. 여기와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추가 이루어졌고 지금 정부가 결과를 발표한 상황입니다. 자, 총 발견된 것이 7개의 유망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대왕고래가 첫 번째 구조였고 이후에 뭐 명태, 오징어 등이 있는데 일단 1차 시추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1차 시추 결과는 기대했던 경제성 있는 그 유가스층을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1차 시추 결과를 보면은 그 대왕고래 그 지역에 양질의 그 저류층, 그다음에 두꺼운 그 덮개암층이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동해 심해저에서는 이러한 그 양호한 구조들이 발견이 된 적이 없거든요. 예. 그래서 이번에는 이렇게 그 경제성 있는 가스층은 발견하지 못했지만은 아주 유망한 구조가 있다는 것을 저희가 이번에 확인을 했죠. 그래서 그런다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나머지 6개 구조에 대해서도 확인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라는 게 지금 정부 측의 설명인 것 같습니다. 예, 이번 시추 결과가 당초 예정보다 다소 앞당겨져서 발표가 됐습니다. 그건 뭐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아니요, 앞당겨져서 발표가 된 건 아니고요. 예정대로 진행이 잘 됐습니다. 12월 20일경서부터 시추를 해서 한 47일에 걸쳐서 2월 5일까지 시추를 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거기서 얻은 시료들이 있습니다. 그 시료들을 분석을 해서 최종 결과를 발표를 해야 되는데 그 최종 결과가 한 5월이나 6월 정도 나올 예정이거든요. 그런데 국민들께서 너무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고 그 웨스트 카펠라호가 2월 6일 날 현장에서 철수를 하니까 예. 어쩔 수 없이 이제 정부는 이러한 그 1차 결과를 발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 앞서서 이제 이 대왕고래 지역에서 1차 시추 결과 이제 석유 매장 환경에 긍정적인 환경을 좀 확인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그게 어떤 내용인지 좀 설명을 해 주시죠. 근원암이 있어야 되고 석유를 만들어내는 생성시키는 그다음에 석유를 저장할 수 있는 저류암과 그다음에 그 저장된 석유가 다른 곳으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막고 있는 덮개암, 네. 그다음에 그다음에 이렇게 그릇 모양을 갖고 있는 트랩 이 4가지 요건을 갖춰야만이 석유가 거기 유가스전이 생성이 되거든요, 형성이. 그런데 이번에 시추 결과가 그러한 양호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알았고요. 이번에 또 시추를 해보니까 그 대왕고래 구조에 소량의 가스징이 있다는 것도 확인을 했습니다. 네. 이거는 말씀드리면은 아주 뭐 앞으로 우리가 지금 동해 심해저의 석유 탐사 가능성에 아주 희망적인 사인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 예. 당일 이제 산업부가 발표를 하면서 이 긍정적인 환경을 가지고 있다는 걸 확인했다라는 내용과 함께 하지만 이제 1차 공 자체 경제성은 없다라는 것을 쿼트를 했거든요. 이걸 인용해서 일각에서 이제 대왕고래 구조에 대한 전반적인 탐사 시추가 사실상 실패했다라는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사실상 실패라는 말보다는 경제성 있는 규모의 유가스층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표현이 더 잘 맞습니다. 예. 총 7개 유망 구조가 지금 동해 심해가스전에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대왕고래였고 남은 것이 이제 오징어, 명태 이렇게 해양생물 이름으로 명명이 돼 있는데 정부는 앞으로 남은 6개 구조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좀 시추를 해 나간다는 계획이죠. 그런 계획을 정부는 갖고 있고요. 근데 이게 계획만 갖고서는 안 되고요. 이번에 그 대왕고래를 시추했는데 거기에서 나온 여러 가지 그 시료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정밀 분석해서 좀 더 가능성 있는 구조를 찾아서 앞으로 이제 시추를 해 나갈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사실 자원 개발이라는 것이 많은 비용이 들기도 하고 또 시간이 필요한 작업이기도 합니다. 해서 이 첫 번째 시추만에 사실 성공한 사례가 많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외 사례 중에 장기간의 노력과 이 비용 투자 끝에 발견한 사례들이 있다면 좀 소개를 해 주실까요? 우리 국민들께서도 잘 아실 거예요, 이제는. 근데 남미의 가야나라는 나라에서 리자 구조라고 한 110억 배럴 정도 되는 구조가 있거든요. 예. 우리나라 지금 동해 심해하고 거의 비슷한 환경이에요. 11개공 정도를 시추한 끝에 성공한 케이스죠. 그다음에 또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그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동해 가스전이 98년도에 발견하기 전까지는 거의 한 25년 동안 탐사를 계속했어요. 예. 한 17개공을 뚫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정도의 오랜 기간을 거쳐서 성공을 한 케이스가 아주 다반사입니다. 동해 울릉분지에서 또 다른 유망 구조가 발견이 됐다고 합니다. 바로 마귀상어라고 하는데 이 추가로 발견된 마귀상어 유망 구조 기존에 우리가 이제 뭐 대왕고래라든가 이런 곳과 좀 다른 점이 있을까요? 2024년도 보고서에 의하면은 14개의 구조가 또 있다는 것을 발표를 했고요. 이것은 기존의 7개 구조하고는 뭐 별 차이가 없습니다. 단지 이제 지역을 좀 넓혀가지고 조사를 해보니까 14개 새로운 구조가 있더라 이런 결과를 발표하게 된 것 같습니다. 예, 추가 시추를 위해서는 아무래도 이제 결국 문제가 예산이 될 것 같습니다. 해외 투자 유치가 필수적이라는 관측이 나오는데 만약에 이제 예산이 확보되고 해외 투자까지 원활하게 이루어진다면은 향후에 우리가 어떠한 경제적 효과를 누릴 수가 있을까요? 직접적으로 이제 석유가 나오면은 경제 효과가 굉장히 좋죠. 우리나라에 해양 플랜트라든가 또는 뭐 철강 산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활성화될 수 있고. 따라서 새로운 일자리들이 창출이 되죠. 그다음에 또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 영토에서 석유가스가 나왔어요. 그럼 이건 자원 안보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국제 정세에 따라서 유가가 변동이 돼요. 그럼 그 유가가 변동이 됨에 따라서 우리나라는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받고 있거든요. 이런 경제적 타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자원 안보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합니다. 예. 유망 구조에 대한 시추 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어떤 점에 좀 유의해야 할까요? 첫 번째 이번에 대왕고래 프로젝트에서 경제성 있는 규모의 유가스전을 찾지는 못했죠. 그러나 이제 이러한 데이터 자료들을 중심으로 자료들을 다 분석을 다시 해가지고 새로운 전략을 좀 짜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탐사 전략을. 이번에 보니까 액트지오라는 사라에다가 기술 자문을 맡겼거든요. 근데 기술 자문을 맡긴 기간이 너무 짧아요. 한 1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외국의 기술 전문가라 하더라도 1년 동안에 우리나라 동해의 지질 특성을 이해하기는 조금 역부족일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하기 전에 좀 장기적인 연구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나라 동해 심해에서 좀 탐사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아까 우리 앵커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해외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보통 대왕고래 프로젝트의 성공률을 20%로 봤거든요. 그러니까 반대로 이제 80%는 뭐냐? 그러면 그건 위험도거든요. 네. 그 위험을 분산을 시켜야 돼요. 그 위험을 분산을 시키기 위해서는 외국 투자를 끌어들여와야 됩니다. 그런데 그 외국 투자가
1, 2년 내에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좀 장기적인 안목을 보고 그 인적 네트워킹을 통해 가지고 외국 석유 회사의 자본을 좀 끌어들여와서 같이 합작으로 우리나라하고 같이 한국 석유공사와 같이 탐사를 하면은 아주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유인창 경북대 지질학과 명예교수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